변호사님, 법인 파산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 이 법무법인을 선임할 때 가장 좀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뭘까요? 그 작년 같은 경우 이게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회생보다는 파산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그럼 어느 사무실에 가야 되냐, 어느 변호사를 찾아야 되나, 이것도 아마 많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네. 이게 근데 법인 파산이 뭐 좋은 일도 아니니까 주변에 수소문해서 묻기도 쉽지 않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법인 파산은 어떤 변호사를 좀 찾는 게 좋을까 이런 주제를 한번 제가 정해봤는데요. 네, 좋아요. 예, 그 법인 파산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마지막 정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 돼요. 그리고 이해도 높아야 되고 이 도산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자기는 이 회사가 너무 어렵다. 그럼 사람들이 파산 이런 단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선 법인 파산부터 떠올려요. 파산은 뭐 정리한다. 근데 이게 회생이라는 개념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 전 단계 회생이라는 뭐 제도야 기회를 한번 주는 단계가 한 번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채권자들 채권 추심에 이렇게 막 시달리잖아요. 네. 그럼 저도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하도 이렇게 독촉이 심하니까. 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그냥 그만둘까 회사를 그만둘까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쭉 이렇게 저희들 상담 올 때도 이렇게 파산 주제로 상담이 와요. 그럼 저희들은 무엇을 알고 싶냐 이렇게 여쭤보면 회사 좀 파산시키는 게 어떤가 싶어서 좀 알아보러 왔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설명하고 듣다 보면 이 회사는 회생을 해도 충분한 회사예요. 예, 회생을 해도 충분한 회사인데 그럼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왜 그러면 자기들 그동안 시달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시달린 것도 있고 영업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면 뭐 지치기도 했고 나는 회생은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단정 지어버리고. 그렇죠. 근데 법인 파산을 바로 하면 문제가 뭐냐면 법인 파산을 하게 되면 딱 몰수습이에요. 네. 왜냐면 공장이라든지 사무실을 파산 관제인이 조미를 다 확보를 해요. 맞아요. 예.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 회사를 계속 가동을 해요. 가동을 하고 근데 관계사라든지 주변 뭐 협력업체가 우리 공장에 임차를 와서 우리 공장의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지금 당장 파산 딱 시키는 즉시 어떻게 되냐면 파산 관제인이 그 공장을 문을 걸어 잠궈요. 그러면은 뭐 협력사라든지 이 관계사가 내 기계를 사용했던 것을 사용을 못 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이 회사 자체적으로 그냥 파산시켜서 없애도 되지만 그 관계사 협력사라든지 여기에서는 이 기계가 가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파산시키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파산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여파가 관계사라는 협력사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이해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예. 얽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파산하게 되면 당장 이 회사를 이게 마무리 짓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 대표이사 가지게끔 문제라든지 세금 이슈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뭐 노무 이슈라든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것도 거기도 뭐 파산 쪽으로 오셨다가 당장 지금 파산을 하면 가지게끔도 많고 관련 이익잉여금도 많고 이 세금 이슈가 많이 있어서 지금 당장 파산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일부 또 뭐 분식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우선은 회생을 진행을 시키자. 그래서 우선 회생을 진행을 시켰어요. 회생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된 현금 흐름을 가지고 노무자들 근로자 임금 주고 뭐 세금 납부하고 그럼 근로자 임금을 주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서 해방되는 거고 네. 현금으로 뭐 세금을 갖게 되면 뭐 과점주주 이자 납세 의무가 해결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당 부분 해결되거든요. 그러다가 그 당시 한 8개월인가 회생을 했거든요. 8개월 동안 들어오는 유입되는 현금으로 그 문제는 다 해결했어요. 해결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우리 사업부가 세 군데가 있었거든요. 네. 뭐 물관리 사업부, 뭐 설계, 시공 있는데 물관리 사업부가 그게 하수 처리하는 사업부였거든요. 지방자치 하수 처리. 지방자치 하수 처리하는 이런 사업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있는 사업부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회사가 당장 파산하게 되면 당장 하수 처리가 안 되면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떤 방안을 노력했냐면 이 사업부 있잖아요. 물관리 사업부는 지방자치단체랑 거래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률이 10%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물관리사업부 자체를 회생 인가전 M&A 영업 양도 방식으로 영업 양도를 해버렸죠. 영업 양도를 하고 물관리 사업부 매각 대금 가지고 또 근로자 임금을 상여분을 해결했죠.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공이나 설계 분야를 우리가 또 별도로 남은 두 개 분야를 M&A로 넘기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으니까. 인수자를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두 개 업체를 파산시켰거든요. 파산을.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대표님은 처음에는 파산을 생각했다가 그렇죠. 네, 물관리 사업부 영업 양도 방식으로 넘겨서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하수처리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게 만들어서 공익적인 역할 좀 했고 그 돈 가지고 근로자 임금 줬고 세금 해결했고 세금 해결했으니까 2차 답세금 해결했고 네. 뭐 마지막 단계에 그 뭐 시공이라든지 설계 부분에 대해서 이걸 M&A 무시켜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아쉽죠. 아쉽긴 하겠지만 상당 부분의 그 회생하는 베너핏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파산을 당장 끝내는 것보다 이런 회생 절차를 거치는 게 더 훨씬 유익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뭐 대부분 대표님들이 그럼 회생하다가 파산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드는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궁금하네요. 저희 발해점 같은 경우는 추가 비용은 받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회생할 때 저희들은 목적이 회생을 목적으로 이 사건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다가 잘 안 돼서 파산을 넘어가더라도 별도의 파산 비용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한 번의 기회를 더 갖는 거거든요. 네. 훨씬 낫죠. 예. 그렇습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기업회생 분야는 좀 어려워요. 네. 변호사들도 상당히 어렵고 전국적으로 하는 법무법인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쪽 법리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다른 데 보면 법인 파산밖에 모르는 거죠. 법인 파산은 제가 보면 회생에 비해서는 업무량이라는 업무 강도가 한 10% 20%? 줄어요. 네. 쉽죠. 쉬워요. 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쉬운 거예요. 네, 회생에 비해서. 근데 그 대부분의 다른 사무실에 그래서 법인 파산 위주로 돌아가는 사무실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회생을 모르기 때문에 네. 이런 법률 서비스를 못 해요. 이왕이면은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진단을 받아보고 자기의 맞아요. 가장 맞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게 맞지. 네. 딱 거기는 법인 파산 이외에 몰라요. 그러면 무조건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게 법인 파산을 해놨다가 돌이킬 수 없는 그 사후적인 세금 이슈라든지 노무 이슈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형사 고발 같은 거. 그것은 그쪽에서는 해결해 줄 수가 없는 문제죠. 네. 예,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아마 이게 파산하고도 그 위에서 계속 고생을 해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병원 진료랑 비유를 네. 하자면 이제 전문 의료진이 있잖아요. 근데 전문 의료진도 노하우에 따라 수술 방식을 맞습니다. 뭐 생략하고 아예 그게 구실을 못하게 이제 수술을 해버리는 경우 케이스가 있고 그런데 이제 최선의 어떤 이걸 살리기 위해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그 노하우로 이제 진료와 수술이 이제 적합하게 들어가는 그런 차이라고 좀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게 아무래도 그 병원도 이렇게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각 진료과에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들이 포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못 찾는 병도 그럼요. 거기서 찾을 수가 있고 거기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도산에 관련된 노하우와 지식을 있는 데서 어떻게 보면 진단을 받아봐야 네. 그 방향성이 잘 설정이 되는 거죠. 이것은 맞아요. 제가 봐서는 뭐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이 회생 쪽 같은 경우는 공부도 뭐 도산법이란 기본적으로 법 공부는 뭐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됐지만 상당한 어느 정도 많은 회사와 다양한 회사를 다뤄봤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사 고소 위험에 대한 이런 네. 그 관련 문제들이나 아니면 이제 기업 회생을 통한 신뢰 회복 이런 얘기들도 조금 들어볼 맞습니다. 수 있을까요? 그게 법인 파산하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장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회사가 갑자기 파산했다고 그러면 네. 사기당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배신감 느끼고. 예. 그래서 고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회생 절차를 이루어지면 그래도 회생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네. 뭐 또 그 회사가 운영됨으로 인해서 또 납품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또 회생하는 과정 신뢰가 또 다시 또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고소할 것도 고소 안 하게 되니까 형사 사건도 많이 방지가 되죠.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당장 파산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회생을 거쳐서 파산해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기회를 갖고 거기에 상응하는 네. 뭐 베너핏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냐.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이렇게 전문 법무법인을 선택해야 네. 되는 이유들 잘 네.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기업 대표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